저도 혼자 일한 지 어느새 6, 7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이자 1인 사업가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일하면서 이 영상을 팟캐스트처럼 듣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주로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처럼 저처럼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혼자 일하는 사람, 외국에서는 lone worker라고 하는데요. 이 lone worker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고립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고립 근로자는 단순히 집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직에서 일하지만 사실상 팀에 혼자서 일하는 1인 팀, 그리고 외근 현장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넓게는 이 고립 근로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사나 동료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혼자 일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야, 재택근무하고 출퇴근도 없으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너 사장님이잖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완전 좋겠다. 마음 편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 중에서도 초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늘 타인과의 기본적인 수준의 연결감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일하는 경우 그 연결감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자기결정 이론에서 인간이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욕구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율성, 유능감, 연결감. 그런데 혼자 일하는 경우 자율성과 유능감은 충족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면 유능감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연결감 영역이 너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집중이 어렵다 혹은 무기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호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호손 효과가 뭐냐면 물리적인 타인의 존재만으로도 수행이 바뀌는 거예요. 조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게도 관찰하는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의 수행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카페에 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 꼭 그 사람과 교류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내가 집중이 잘 된다라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넓게 보면 호선 효과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버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동기를 발휘해야 되고 혼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무기력해지거나 조금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렇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건 인간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초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생존 확률을 계속 떨어뜨리는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야, 혼자 있으면 이거 뒤지는 거야. 이런 그 메시지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맨날 혼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연결감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요? SNS를 하죠. SNS를 하면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들밖에 못 봐요. 특히 그 단편적인 모습들 중에서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가뜩이나 불안한데 비교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더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요, 사회적 민감성이 더 증폭돼서 사람들과 편하게 관계 맺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인 사람이야, 내가 찌질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들이 더 심해지면서 사람들한테 더 편하게 다가가기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일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점점 더 위축되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사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풀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아, 그거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아, 그치, 그거 어렵지 라던가. 이런 피드백만으로도 사람은 사실 굉장히 자신의 감정이 타당화되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불안감이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혼자 일하다 보면 이래서 막히는 게 생겨도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어디다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번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일하다가 어려운 게 생겼어요. 유튜브가 잘 안 나와. 근데 이걸 말하려면은 제 유튜브가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걸 굳이 제 SNS에 올려서 그 관심과 약간의 쪽팔림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약에 동료가 있었으면 야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했어? 아, 야,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 없이 혼자 일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너무 위축시키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과 연결해서 정말 간단한 도움 요청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노션 페이지를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챗 GPT랑 한 4-5시간을 씨름해서 겨우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만큼 인간이랑 함께 일하면 인간은 비슷한 오류들을 많이 범하잖아요. 비슷하게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 혹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무리 AI가 발전했다고 해도 AI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 맞는 도움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친구들은 그 맥락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동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얘기하려면 A to Z부터 다 그 맥락을 설명해야 되는 그 벅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요. 뇌는 보통 어떤 중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추론할 때요. 부정 편향돼서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새로 보는 사물이 있어요. 이걸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먹으면 안 될까가 부정 추론이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놈들만 살아남은 거야. 왜? 탑싹탑싹 다 먹었던 애들은요. 독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혼자 일하다 보면 자꾸 뇌는 부정 추론을 하는데 이걸 막아줄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상대평가를 하면서 너 지금 중간은 하고 있어. 이런 피드백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자기 의심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 의심에 더해서요.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외로움이요. 감정 기복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혼자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코레귤레이션, 같이 감정 조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쁠 때 아니면 너무 우울할 때 친구가 만나자고 해. 아, 진짜 나가기 싫어. 나갔어. 근데 나가고 나면 오히려 감정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상호작용만으로도 감정을 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동료랑 안 친하더라도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셨네요. 오늘 좀 어떠세요?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작은 스몰톡 있죠. 이런 작은 스몰톡만으로 사람은 꽤나 감정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집에 혹은 매장에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그걸 해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더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안 좋은 감정에 빠졌을 때 거기서 좀 치고 나올 힘이 훨씬 더 덜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인데요. 집이라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지면 기분이나 이런 모드가 많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 안 될 때 카페에서 가서 일하면 조금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요. 실제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긴장하면서 일했던 공간에서 다시 쉬는 거 혹은 늘어져 있던 공간에서 다시 긴장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리학자잖아요. 혼자 나름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팁들과 다른 고립 근로자의 정신건강 혹은 물리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관들이 제안하는 점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온라인으로라도 연결감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정신건강업계 사업가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열고 나서 거기서 그냥 계속 단톡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단톡방뿐만 아니라 제 취미를 공유하는 단톡방이나 아니면 인스타툰 작가들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출근한 느낌, 이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소속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만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 안다라는 느낌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모임들도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내
목적 너머에 진짜 사람이 있었구나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향적이고 집에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라도 사람을 볼 수 있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적어도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노출시켜 주는 거를 굉장히 저는 강권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연결감이 떨어지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 코칭 고객분들한테도 강조드리는 거 두 가지. 수면과 연결감. 수면은 정신건강, 몸건강의 토대이고요. 연결감은 근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력이 빠지면 빠질수록 다시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일할수록 이 근력이 빠지기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냥 느슨한 동료처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외부 피드백 시스템이나 내부 피드백 시스템을 두는 거예요. 외부 피드백 시스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SNS에 계속 알리세요. 공유하세요. 혼자 갖고 있지 마세요. 과정이라도 계속 공유하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그나마 혼자 일하는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항상 그림 일기를 그리잖아요. 그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저는 거기서 되게 큰 연결감을 느끼거든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 일기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더 친구랑 디테일하게 하는 느낌? 전화통화하다가 야, 더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막 퍼스널 브랜딩, 막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SNS를 하는 것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결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또 브랜딩 측면에서도 과정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잘하고 있네? 응원해. 너 진짜 멋있다. 아니면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외부적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부적 피드백 시스템은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내가 트래킹을 해주는 거예요. 조직이었다면 상사나 인사팀이 해주는 거를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요새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GPT랑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GPT랑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해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GPT가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잘해줍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일하다 보면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과도하게 일하면서 완벽주의가 되기 쉽거든요. 저는 내가 하는 일에 100%, 100점짜리 달성된 모습과 70점 달성된 모습, 50점 달성된 모습을 다 기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일하다 보면 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야. 투두리스트를 다 끝내야 성공이야. 라고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양극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밖에 없잖아요. 70점 맞은 애, 60점 맞은 애, 100점 맞은 애를 볼 수 없이 오로지 나만이 여기에 노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내면 100점이고 못 해내면 0점이야. 라고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사팀처럼 내가 이 목표에서는 100점이야. 혹은 70점이야.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개선해야 돼. 라는 것들을 나한테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성공과 실패 이렇게 양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개선해야 돼를 내가 계속 알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건데요. 집에서 쉬는 게 힘들다 혹은 집에서 어려운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내 단골 카페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간 분리가 안 되면요. 뇌도 전환을 잘 못해요. 저는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냐면 다행히 저는 집에 서재 공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를 커튼을 쳐놨어요. 그래서 사적인 삶의 영역, 내가 쉬는 영역이랑 서재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좁거나 원룸에 사셔서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돈을 조금 내고서라도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 코워킹 스페이스를 빌리는 게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나 혼자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집에서 허비하면서 자책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돈을 내서라도 나가서 일하면서 효율을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중간 보고 크루 신규 모집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 정말 좋지만 가끔은 누가 나 붙잡고 일 시켜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되게 막막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수 인원으로 이 중간 보고 크루라는 걸 모집해서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내가 정해놨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링크는 지금 댓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모임은 목표 달성만의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에요. 정말 느슨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고 심리 코치는 제가 함께 하면서 이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도 드리고 또 시행착오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지적인 크루가 될 예정이거든요. 러닝도 혼자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금방 포기하게 되지만 러닝 크루에 들어가면 러닝도 하고 사람도 남게 되잖아요. 이 크루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크루니까 혹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갖고 눈여겨봐 주세요. 그러면 혼자 일하는 모든 고립 근로자들이 너무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면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